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여자이고, 얼마 전에 이혼을 한 돌싱녀랍니다. 그리고 아이는 없어요. 저와 전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 특이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와 언니는 일란성 쌍둥이라 얼굴이 정말 똑같이 생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회사 일이 벅차셨는지 저와 언니를 안 치시고는 이제 회사를 물려받을 대표를 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저는 경영에 대한 뜻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 보고 하라고 했고, 언니는 어릴 적부터 회사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라서 언니가 대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회장 자리에 계셨고 예전보다 일을 줄여 대부분의 업무가 언니에게 가는 형식이었죠. 언니가 대표 일을 하는 대신에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돈에 그렇게 얼매인 사람이 아닌지라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기만 했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미래의 남편을 위해 쓰려고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전문직을 해서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티를 내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사회복지사였는데 정말 한없이 다정한 남자였고, 저는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아침마다 커피 주면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고,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행동했는지. 남편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제 진심을 알았는지 데이트 신청을 저에게 해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어떤 집안의 여자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저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떠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감추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정말 망설였지만 결국에는 받아주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 집안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이름을 말하면 다들 알만한 기업이라 남편은 제가 그 기업 회장의 딸이라고 하니 정말 놀란 눈치였고, 남편이 당황한 모습을 보니 그가 청혼을 없던 셈 치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네가 어떤 집안의 여자인지 상관없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뻤고 당장 가족들에게 남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다들 부잣집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집안의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니어서 저희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가정 형편은 좋은 편이 아니어서 결혼 자금은 거의 저희 집에서 다 지불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남편 보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워낙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애정이 깊었는데 오랜 고민 끝에 감사하다며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다행히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대표인 언니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언니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둘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게 되었죠. 언니도 결혼을 했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언니와 형부 넷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러 다녀서 친해요. 그리고 둘 다 아직 애가 없는데 언니는 대표 일이 바빠서 아기가 생길 틈이 없다고는 했죠. 가끔씩은 일에 치여 사는 언니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회사 일을 할 때 언니는 가장 언니다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부쩍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늦어지더니 이제는 매일같이 밤 8시나 9시가 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말을 했어요.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늦어? 에휴, 말도 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 당신 언니한테 퇴근 좀 빨리 시켜달라고 부탁드려봐. 너무 힘드네. 라고 했죠. 저는 일이 얼마나 많길래 매일같이 퇴근이 늦는지 다음날에 일어나자마자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주말이라 금방 받더군요. 언니, 요즘 회사 일 많아?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야, 말도 마. 요즘 너무 바쁘다. 언니, 우리 남편 좀 집에 일찍 보내줘. 나 외로워. 에휴, 기집애. 알겠어. 그렇게 언니와의 대화는 끝났죠. 그 뒤로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가 밤 10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나간다며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여보, 나 떡볶이가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잠깐 나갔다 올게. 응? 밤 10시에? 배달시키면 되잖아. 배달료 너무 아까워. 바로 앞이니까 금방 나갔다 올 거야. 라고는 후다닥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배달비마저 아끼려는 남편의 자세에 감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1시간이 지난 후 들어왔고 그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떡볶이는? 떡볶이집 문 닫았어. 근데 왜 바로 안 들어오고 1시간이나 걸렸어? 다른 떡볶이집도 들렀는데 다 문 닫았더라고. 남편은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곧장 샤워를 하더군요. 왜 잠깐 나갔다 와서 샤워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는 많이 걸어서 땀이 났나 보다 싶었죠. 그날은 그렇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니 남편은 제 옆에 없었고 저 혼자 잠에서 깼답니다. 집에서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손님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자? 아니, 여보가 코를 워낙 심하게 골아서 같이 잘 수가 있어야지. 아, 내가 코 골았어? 응, 기억 안 나? 제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손님 방에서 잤다고 했죠. 여보, 근데 나 어제 늦게 자서 조금만 더 자다가 일어날게. 라고 하길래 제 코골이 때문에 잠을 설쳤던 게 미안해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일이 되고 한동안 일찍 들어왔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처럼 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일을 한다고 연락을 꼬박꼬박 보내는 남편의 모습에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처럼 금요일이고 남편과 오랜만에 같이 잠들고 싶었는데 저를 밀치며 피곤하다고 하더니 손님 방에서 자겠다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오늘 너무 일이 바빠서 힘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신혼 맞아? 아, 좀 남편이 밖에서 돈 벌고 온다고 힘들었다고 하잖아. 그럼 이해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외투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화가 나면 집을 나가서 하루 이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하면 스트레스 풀러 찜질방에 왔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그렇게 찜질을 하고 땀을 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결혼을 하고 모든 일을 그만둔 상태라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들 밖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놀자고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은 매일같이 늦게 들어와서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쓰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기 가지는 거 어때? 라고 물었죠. 남편은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조금 더 여유 생기면 그때 낳자. 라고 하거나 우리 아기 없어도 행복하잖아. 그냥 둘이서 평생 살면 안 돼?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저희의 이세를 반대하더군요. 주위 친구들은 신혼이라 좋겠다고 해도 저는 이게 결혼을 한 건지 만 건지 싶었죠. 요즘 따라 부쩍 저에게 소홀해진 남편과 관계 회복을 하고자 남편이 손님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몰래 옆에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깊게 잠이 들었는지 제가 옆에 누워도 꿈쩍 안 하더라고요. 남편을 흔들며 깨웠더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갑자기 수영아 깨우지 마 라고 하며 저를 안는 게 아니겠어요. 수영이는 저희 일란성 쌍둥이 언니 이름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왜 남편이 저희 언니를 수영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언니인 걸 알면서 왜 안는지 당황스러웠죠. 저는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옆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살펴보았어요. 남편의 휴대폰 속에 남겨진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둘은 거의 연인 관계처럼 대화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만날까? 내가 데리러 갈까? 수진이한테 안 들키게 말 잘했어? 떡볶이 사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왔어. 오늘 너무 좋았어. 등 이때까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둘 사이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둘은 미래를 그리며 둘이서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살기 원했고 그들은 상속받은 제 재산을 무엇보다 원했죠. 저는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쓰려고 상속받은 돈들을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그들은 그 돈을 받는 순간 도망을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나 수진이랑 살기 싫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조금만 기다려. 수진이가 옛날부터 미래 남편한테 줄 돈이라고 자기 통장에 꽁꽁 숨겨놨단 말이야. 곧 줄 거야. 그것만 있으면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어.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저에게 다 보냈고 저장했던 캡처본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봤다는 증거들은 다 지웠어요. 남편의 갤러리에는 저희 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 넘쳐났고 저에게 찜질방을 가기로 한 날은 언니와 둘이서 데이트를 한 날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했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남편은 당연히 이런 저를 부담스러워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통장에 넣어두었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사실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거든. 남편은 전혀 제 말에 관심이 없다가 재산이라는 단어에 급 관심을 보이며 아, 진짜? 난 전혀 몰랐네. 라는 반응을 보였죠. 정말 연기도 어쩜 그리 못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티가 났어요. 근데 그 재산이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어릴 때부터 내 미래 남편한테 주려고 통장에 넣어두었단 말이야. 진짜? 그럼 그 재산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야지. 오빠가 내 남편인데. 남편은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사양하는 척을 했지만 제가 계속 받으라고 하니 덥석 물으며 그럼 우리 수진이가 주면 고맙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기하게도 그날은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대하며 웃어주었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또 한 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자자고까지 하더군요. 나 코골이 심한데 괜찮아? 우리 수진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길래 그렇게 오랜만에 한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언니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보니 수영아, 드디어 수진이가 재산에 대해 얘기했어.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곧 줄 것 같은 분위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대화 내용마저도 제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혼 자료를 모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퇴근 후에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직접적인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들을 미행하기로 결정했고 퇴근 시간이 될 때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같이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나왔고 자연스럽게 언니의 차를 같이 타고 어디론가 갔죠. 그렇게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더니 사람이 전혀 없고 아주 한적한 한강 부근에 차를 주차하더군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그 둘은 내리지 않아서 저는 예상을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들고 언니의 차로 향했습니다. 언니 차는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홧김에 언니의 차 문을 확 열었는데 문을 잠그지 않았는지 쉽게 열리더군요. 그때 저희 남편이 문에 기대고 있어서 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움보다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이었고 동영상 녹화를 하는 제 모습에 언니와 남편은 얼굴을 가리기 급했죠. 저는 그 둘의 모습에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무덤덤했습니다. 언니는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죠. 언니, 지금 이 상황 말고 뭘 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겠다는 거야? 나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언니 설명 필요 없어. 라고 한 뒤 저는 언니의 남편인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저 지금 언니랑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둘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런 관계인 거 알았어요? 아, 그래? 하지만 형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다르게 덤덤했고,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이미 우리 협의 이혼 진행 중이야. 라고 하셨죠. 정말 저만 모르고 있던 둘의 관계였죠. 알고 보니 형부는 둘의 외도 관계를 숨겨주는 대신에 언니한테 제법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로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남편만 이혼을 하면 그 둘은 정말로 제 돈과 함께 떠날 작정이었던 거죠. 남편은 빌빌거리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라는 말을 하며 제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을 해댔어요.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속인 거야? 그동안 나 바보 만들면서 둘이 재밌었겠다? 아니야, 수진아. 언니 말 좀 들어줘. 여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부탁해. 응? 저는 정말 그 둘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왜 이혼은 하지 말제? 내 재산 때문에? 둘이서 아주 내 재산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살기를 꿈꿨겠지만 꿈깨. 나 절대 안 줘. 내 돈이니까 내가 다 쓸 거야.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니? 내일 너한테 이혼 서류 갈 테니까 도장 찍어. 그리고 언니. 아니, 이제 언니도 아니지?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니까 각오해. 라고 한 뒤 제 차로 갔죠. 저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가 수집했던 자료들을 모두 보냈고 당연히 이혼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었죠. 둘은 저의 확실한 증거 탓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외도를 인정했고 결국 그들의 큰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위자료를 어마무시하게 청구했고 남편은 빚을 지면서까지 위자료를 지불했죠.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당장 언니를 호적에서 파라고 고함을 질러댔고 언니는 대표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일을 좋아하고 명예욕으로 가득 찬 성격이라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지 못하니 언니는 대표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소리를 치며 안 돼. 이 회사는 내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난동을 피워대서 결국 경호원에게 끌려갔다고 해요. 둘은 돈이 없으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을 테고 아마 헤어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죠? 제게 정말 하나밖에 없던 친언니와 저희 남편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니요. 그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저는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직도 남편과 언니가 차에서 그런 만남까지 가지고 있던 게 꿈에 나와요.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대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코를 골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손님 방에서 자면서 언니와 연락을 하기 위해 일부러 저를 속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계속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했고
안부를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고 점심밥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까지 다 알려주며 제발 돌아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남편은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쓰고 있어요. 이래서 자기 주제에 맞는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있길 바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